트라이로그 3자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김 PD입니다. 정편집자입니다. 김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고레다 히로가즈 감독님, 우리 한국에서 정말 인기 많고 감독님도 한국을 좋아하죠. 자주 방문하시는데 고레다 히로가즈 감독님 영화가 많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2013년작이고요. 10년도 넘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사실은 오래 전에 봤는데 어제 또 다시 한번 보는데 또 감정이 또 울컥. 아, 아무래도 아버지의 입장이 어, 좀 더 남다른. 어, 예. 못한 것만 생각나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죠. 로그라인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병원에서 신생아 아이가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두 부모가 6년 동안 이제 각자 애를 키워왔는데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럼 깜짝 놀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서로 그 자식을 교환하기로. 단어도 그런 걸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일본에서 뭐 최근에는 뭐 그런 사례가 없는데 한 7,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더라고요. 있었대요. 네. 네, 아무튼 그렇게 뒤바뀐 그 아이 자식을 떠나보내고 뭐 이런 마음으로 저는 또 아버지 입장에서 기른 정이냐, 뭐 낳은 정이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라면 네. 어떤 선택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제라던가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딱히 가족 영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사실은 잘 안 보는 편인데 이 영화를 10몇 년 전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소재랑 주제치고 너무 영화가 너무 다큐멘터리적이고 너무 그때는 되게 신선하게 봤어요. 이런 톤으로 갈 수도 있구나. 예. 저는 이게 이렇게 2013년작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 감독님의 작품이 차근차근 필목으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안 봤다가 최근에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영화라는 인식을 안 하고 보다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2013년작이어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좋은 영화는 시간이 지나고 봐도 이게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낡았다, 진부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진부하지가 느낌으로 봤어요. 네네. 네.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10년 혹은 20년 예. 그야말로 이제 클래식이 맞아요. 이제 네. 되는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가 이제 그 처음 영화 시작은 이제 류타라는 그 전형적인 엘리트 좀 대기업에서 일하는 건축가 아버지인데 네. 아주 그냥 잘생겼어요. 영화를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튼 되게 네. 되게 캐스팅이 영화를 몰입하게 만드는 아니, 비주얼. 이 영화는 그 아, 정말 캐스팅이 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아들로 나오는 케이타 그쵸. 네. 아주 좀 작고 연약하게 네. 이제 6살인데 네. 근데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캐릭터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가 아마 캐스팅이 거의 절반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캐스팅이, 처음에 이제 고레다 히로가즈 감독 이 배우가 이제 후쿠야마 마사오루 네. 일본에서는 워낙 유명한 이제 배우인데 약간 정우성 씨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근데 하고. 감독님한테 물었대.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워낙 자기 스스로도 이미지라든지 그때는 결혼을 안 했을 때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도 있는데 그때는 결혼을 안 했어서. 그러니까 나름 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조금 뭔가 좀 차갑고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이제 물은 거죠. 그런데 이제 감독님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캐스팅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캐릭터. 그런 캐릭터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이제 이 역극 중에 류타는 아들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근데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을 그치. 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대기업의 정말 그 인재이고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워낙 일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는 신경을 많이 못 쓰죠. 이제 음. 그래서 이제 늦게 들어오고 늦게 들어와도 또 자기 일에 바쁜 그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게 캐스팅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되게 잘 돼 있는데 저는 처음에 볼 때는 그 너무 미남이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은 외모라 캐스팅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처음에 볼 때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저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그 과정을 보여준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진짜 좋은 캐스팅이었던 그렇죠. 것 지금 같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주인공이 그야말로 진짜 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아버지가 안 되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키즈 카페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잖아요. 키즈 카페에 그렇게 앉아 있는 엄마나 아빠 없을걸요. 그렇죠. 영화 처음 시작이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니까 사립학교에 일부는 그런가 봐요. 그런데, 부모님까지 다 와서 맞아. 면접을 네. 참 신선했는데 그런 장면도 근데 아이가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죠. 근데 거짓말이었어. 근데 오히려 나중에 아버지는 그걸 또 칭찬하는 느낌으로 잘했어. 통과를 해야 되니까 학원에서 아버지랑 가르쳐 같이 준대. 매미 잡고 놀았다고. 그러니까 캠핑 나 아빠랑 가서 그런 적 없는데 왜 거짓말했으니까 유치원에서 시켰다고 하니까 그 매뉴얼대로 딱딱 한 거잖아요. 네. 아버지가 딱 원하는 그런 상인 거잖아요. 그 학교도 이제 그 아버지 자기가 나온 학교이고 이제 일본 사회에 좀 그런 단면도 좀 재밌었어요. 저는 일단 시작이.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죠. 병원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으로 와봐라. 그랬더니 병원에서 대뜸 이제 아이가 바뀌었다. 그때 병원에서 신생아가 2명이 한 날 나왔는데 그 2 아이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혼란스럽죠. 우리가 내가 만약 그런 그러니까. 참 전략적으로도 6살이라는 선택을 이 감독님이 참 잘하시고 이 고레다 히로가즈 감독님이 직접 쓰시고 연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더 신생아였으면 뭐 큰 어떤 뭐 그럴 것 같은데 그치.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컸다 그러면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이러면은 뭐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어떻게든 뭔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6살이라는 나이는 좀 이렇기도 그렇고 저렇죠. 그러니까. 제일 예쁠 때잖아요, 진짜.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서로 교환을 한다, 100% 교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피가 중요하니까 뭐 어디든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자기의 상황에 진짜 나는 어떨까라는 거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재밌는 장면이 이제 뭐 바뀌었다는 이야기 설마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 DNA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DNA 테스트를 하잖아요. 맞아요. 했는데 정말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나오는 부부가 나오면서 그 류타가 차 안에서 역시 그랬군. 그 아내가 그게 빚으로 와닿았던 거죠. 기억하고 있죠. 역시 그랬군.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해 왔던 만큼 아이가 안 따라줬던지 뭔가 뭔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엘리트. 근데 엄마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하죠. 엄마였는데 나는 왜 그걸 아직까지 몰랐을까라고 서로 자책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아이한테 조금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엄마들 반응이 자책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잘 못해서 아이가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닐까. 내가 잘 못해서 아이가 뭐 친구들과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가요? 아무튼 어쨌든 류타는 늘 바쁘고 바빠서 아이랑 그래도 같이 있어도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아버지로 나오죠. 그게 아마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본인이 이제 아버지가 됐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막 바쁘시고 그러니까 뭐 그 아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자신의 모습이 되게 많이 투영이 그러니까 막 촬영하느라고 맨날 바빠서 얼굴에 집에 잘 못 들어가다가 집에 갔다가 하니까 딸이
아빠 또 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아빠 또 시작, 봐. 네, 그 말이 시작을 했더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 에피소드처럼 아빠 또 얘기하지만 만나 또 뭐 만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그게 거죠. 얼마나 맞아. 네. 아빠는 그냥 네. 밖에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잠깐 집에 들어오는 그래서 사람. 아마 그 가족과 아. 보내는 시간 이거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하셨을 어떤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돼야 되나 본인에게 그쵸. 어떤 네. 질문을 하는 약간 음. 그런 어, 영화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 영화 보면서 그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음. 거기서 이제 인터뷰 하신 걸 찾아봤는데 그런 걸 시작을 그렇게 했든 어쨌든 간에 어떤 그 보는 관객들한테 이것이 답이다. 이런 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더라도 한 번쯤 이게 맞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영화 스타일도 그런 것 같아요. 막 뭐 빠른 속도로 네, 그렇죠. 뭐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상. 사실 이게 아이가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난리가 날 법한 상황을 굉장히 정적으로 그려지잖아요. 그 사람들의 반응 보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상황이 근데 심각한 상황임에도 여기서 이제 화면이 막 이렇게 뭐가 난리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 보는 관객은 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야기의 본격적 시작은 또 다른 가족을 이제 둘이 만나게 되면서 너무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 가족은 이제 릴리 프랭키가 유다이, 유다이. 예. 아빠는 이제 그 좀 시골 같은 마을에서 이제 전파상. 전파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죠. 음. 근데 이제 그 유다이와 이제 류세이 아들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두 명의 다른 아이들이 아이가 있죠. 아이들이 동생들이 있죠. 있고. 그래서 네. 항상 이 류다이 아빠는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랑 항상 같이 놀아주는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의 캐릭터로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둘은 교환을 사실 교환을 하기 전에 이제 체험하듯이 네. 그래서 서로 바꿔서 미션이야 뭐 이런 네. 말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룻밤씩 서로 아이들이 다른 집에서 보내고 다시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익숙해지는 과정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게 유타 아버지는 케이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에 가면 이제 그 집에 가서 거기 이제 부모님 엄마 아버지라고 불러. 왜? 이러면 이제 그 미션이야. 이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류타는 이제 아이에게 미션을 주면서 그럼 아이들은 또 부모님이 그렇게 또 미션을 주면 시키면 또 열심히 그때 하잖아. 전화도 하지 마 이러고 그 강해지기 위한 거야 하면서 그 엄마 아빠라고 불러라고 하니까 왜 그래야 되냐고 하면서 케이타가 그분들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아빠보다 더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이가 이 상황을 미션이라고 하는 상황도 아이한테는 6살 아이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이미 이 사람은 너는 내 친자가 아니니 정말 더 사랑하는 사람 너의 친아버지일 거야라는 거를 이미 이 사람은 뿌리 깊이 박혀 있고 그걸 아이한테도 그냥 사실화해서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영화를 보면서는 어른들이 진짜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본인이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된 것, 이미 내 아이가 아닌 거를 그치.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너무 다르고 어른들 진짜 너무 이기적이야. 그리고 또 다 이야기를 하고. 근데 특히나 이기적이라는 부분은 류타가 그런 고민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직장 상사가 대뜸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두 아이를 다 키우면 어때? 뭐 이거다 하고부터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왜냐하면 또 그쪽 이제 우리 유다의 가족은 항상 아버지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둘이 두 가족이 만났을 때 그 영수증을 챙겨서 이거는 병원 이름으로 해달라 청구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돈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 이분의 그러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까? 뒤에 흘러가는 걸 아직 모르고 초반에 그때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되게 돈만 밝히고 좀 무능하고 약간 부정적으로 비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캐릭터를 그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장면도 재밌었어. 이제 두 가족이 만났는데 유다이 그
하고 이제 류세이는 그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료수 빨대를 이제 잘근잘근 자글자글 음. 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류타가 봤을 때는 만감이 교차하죠. 저 아이는 내 아이인데 벌써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장면들이 아 정말 만감이 교차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그냥 근데 또 보여주는 반대로 이제 이렇게 교환해서 이렇게 게 바꿔 살아보게 했을 때 그 류세이가 그 원래 자기가 키우던 케이타와는 달리 순종적인 케이타와는 달리 계속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걸 자꾸 반문하는데 그치. 그거에 대꾸해주면서도 뭔가 흐뭇해하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 그 대답을 하는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니까 뭐라고 자꾸 설명해주면서도 근데도 얘가 납득이 안 가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에 아, 내 뭔가 자신 자신의 맞아. 모습을 담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어. 바라보는 듯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네. 그 장면 기억나요. 음. 그 이제 집을 바꿔가지고 케이타가 이제 그 전파사 집으로 갔을 때 만두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엄마 아빠하고 살 때는 여유롭고 왜 특히 이제 외동이 있는 아이들은 뭐 누굴 기다리고 뭐 뺏어 먹을 필요도 없으니까 늘 자기 몫이 그쵸, 내 컵 따로 있고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런 집에서는 아 진짜 막 달려들어서 먹어야 되는 근데 그걸 이렇게 정말 그 아이가 눈이 어색해가지고 그냥 까매가지고 그런 걸 그 집안의 생활 습관 이런 거를 경험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장면이 진짜 엄마가 재밌었어. 늦게 먹으면 없으니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하니까 막 얼른 먹죠. 젓가락 잡잖아요. 약간 어릴 때 생각 적응해야지. 그러니까 저희도 막 형제 여러 명 있고 하니까 엄마가 뭐 네. 이렇게 찌개 같은 거 빨리 먹어야 돼서 오빠가 먹기 근데 전에. 저도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랐는데 많이 먹게 되지 않아요? 여럿이 많이 먹으면? 먹게 되죠. 많이 경쟁하듯이 먹고 많이 사실 많이 먹고 네. 맛있고 맛있고. 그리고 뺏기기 네. 전에 먹어야 되고 네. 막 젓가락 빨리 싸움 할 먹고 때도 많이 있고.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너무 여유롭게 내게 다 주어지는 집에서 크는 것보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먹다 보니까 나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사람이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빨리 먹으니까 먹어야지 빨리 빨리 먹는 것 먹어야지 같아. 그러니까 그 케이타는 참 좀 말이 없고 좀 체구도 작고 또 반대로 또 우리 유세이는 또 좀 덩치도 좀 크고 네, 크고 맞아요. 활발하고 그쵸. 네. 이 두 가족이 이제 어쨌든 그 교환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각자의 이제 다른 집에서 그쵸. 이제 지내게 되잖아요. 그 피로 따지면 친엄마, 친아빠가 그치. 있는 집으로 가서 근데 그건 애들한테 너무 가혹하죠. 가혹한 일이죠. 그리고 친구들이 또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한데 너무 유치원 친구들도 못 보고 아니 유전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살면서 이렇게 몸으로 정말 체득하는 그 집안의 분위기와 그쵸. 그 집안의 뭐 생활 방식이나 뭐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나 이런 걸 다 그 가족에 따라가는 건데 이게 피가 안 섞였다고 해서 딱 그게 뭐 바꾼다는 게 부모한테도 충격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은 6살 너무 때까지 충격이죠. 여기 살다가 그 6살 뭐 중반 됐을 때 저 어디 딴 데 갈 거 이런 그건 걸 너무 충격이지. 세상 아무런 예고 없이 살다가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이 너무 놀라울 것 같아. 특히나 이제 어머니들이 그거 떼어넣는 말하잖아요. 네. 그거 참 힘들어 네. 하잖아요. 네. 네. 그 대사 중에 엄마들끼리 했었나?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품을 수 있으니까 네. 다. 네. 맞아. 그게 엄마의 마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약간 아빠들끼리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돈 이런 문제로 그 로타가 그러니까 내가 두 아이 다 하겠다. 키우고 싶다는 내생 키울 수 있다 이러면서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아빠들끼리 트러블이 일어나지만 엄마들은 그래도 쭉 연대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이렇게 정말 잠 못 자가며 품었던 자식을 떠나 보내야 하거나 어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상황을 둘이 서로 너무 그냥 교감이 그냥 공감이 돼버리니까 그냥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타 말씀하신 것처럼 유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유다의 아버지가 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자기가 오히려 역제안을 하죠. 그러면은 내가 아이들을 다 키우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이제 평소에 좀 그 돈을 좀 밝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던 유다의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면서 화를 내죠.
그 사실은 아이를 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병원에 그러니까 뭐 어디를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하면서도 영수증 다 챙겨서 이걸 병원에 청구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돈이 필요한 거지만 그 돈을 가지고는 사실은 가족들하고 네. 같이 먹고 살기 위한 거지 이게 자기가 그 통장에 채우려는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만큼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애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네. 상황인 거죠. 제일 좀 진짜 인상적인 거는 양쪽 집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타의 집에서 모든 게 정돈되고 뭐 체계적으로 딱딱 굴러가고 막 좋은 거 소고기를 사서 먹이고 막 이런 것과 저 전파사 쪽 집에서는 뭔가 막 왁자지껄하고 막 아저씨는 막 고치고 있고 뭐 또 동네 할아버지도 오고 그리고 그 만두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식구가 많으니까 뭔가 다 둘러 앉아서 빨리 너 거 없기 전에 먹어야 돼 이런 그런 소소한 양쪽 집을 대비해서 보여준 것들이 진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비되는 가족 분위기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루타는 좀 그 엘리트 집안으로서 좀 딱딱 할 일들을 적어주고 그렇게 새로운 유세에게 그렇게 해주는데 오히려 이제 유다이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같이 더 세심하게 같이 놀아주고 뭐 목욕도 이런 같이 해주고 목욕도 같이 뭔가,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루타가 자신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피로 맺어진 이제 자식을 아들을 이제 데리고 살면 이제 행복하고 그전 케이타 아이는 이제 잊어버릴 줄 알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그 아들이 케이타가 이제 떠나기 전에 자신을 찍어준 사진을 보고 그게 이제 오열하고 그걸 계기로 다시 또 그 카메라 보기 시작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자기의 친자식 그리고 키웠던 아이 이렇게 자식 이렇게 둘을 비교했을 때 자기의 친자식을 봤을 때 좀 뭔가 뿌듯한 처음에 그런 표정이었다가 뒤로 딱딱딱 넘어가면서 자신의 뒷모습을 케이타가 아이가 어쨌든 계속 아이의 아빠를 시선이 바라봐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계속 등을 보여주거나 그치. 그거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루타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좀 뭔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가는 좀 뭐 변화의 지점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케이타를 다시 찾으러 가죠. 그러니까 그 장면 보면서는 진짜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용서해 주잖아요. 막 어떨 때 막 화도 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돌이켜서 보면 어떤 순간순간마다 아이가 오히려 부모님들을 항상 용서해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그 아이의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 느끼는 감정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 그 디테일하게 연출을 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상황들이 영화가 아이가 바뀐 것도 엄청 큰 사건이고 그리고 무슨 교환을 당연하게 하는 것도 되게 크고 여러 가지 그 큰 사건들인데 사실은 영화가 잔잔하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감독님도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한 걸 봤을 때 이게 꼭 정답이다.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를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생각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게 영화에서도 잘 드러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료타가 이렇게 그냥 경제적인 어떤 부를 제공하는 게 좋은 아빠, 능력 있는 아빠가 멋진 아빠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나중에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그런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도 보여주는 거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인 아빠는로 하는 게 나쁘고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로타가 정신없이 토요일에도 주말에도 회사 나가 있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로타가 꼭 개인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회가 그렇게 했을 때 좀
좀 능력을 좀 더 이렇게 발휘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그 사회의 모습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크게 말하지 않는데 네. 그냥 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영화도 마지막에 이제 조금 열린 결말처럼 네. 이제 유타가 케이타 네. 아들과 좀 화해를 하고 다시 이제 그 유다의 집으로 전파상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뭔가 이 둘의 가족은 어떻게 그리고 두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까라는 이제 상상을 그렇죠. 하게 되면서 아무튼 많은 여운을 남기는 아니 그 너무 이제 영화적으로 안 보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기른 정도 있는데 그렇게 막 떠나보내고 이렇게 안 가고 땅콩집 같은 걸 이렇게 지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더라도 얘를 좀 보고 살고 할 수 있어야지 너무 영화 보내버리고 너무 그건 좀 가슴 아픈 것 같아. 그냥 현실이라면 그렇게 바뀌었다면 그리고 다행히 그 집과 얘기가 잘 된다면 옆집이나 그냥 그렇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좀 이후에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네. 마지막 장면이 다행히 그래도 아빠가 뒤늦게 좀 느끼고 찾아와서 그러니까 얘는 아빠를 보고 속상하니까 뛰쳐나가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좋은데 그 뛰쳐나간 그 아들하고 그 아버지하고 그 길이 이렇게 두 길을 이렇게 물론 이제 아빠가 아이가 좀 낮은 길이었나? 아빠가 좀 뒤로 가고 가고 그게 너무 기억나요. 그 친구가 막 그 속상한 마음이 너무 걸음걸이에서 드러나잖아요. 그 아이가 막 이러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는 이제 아빠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길로 가다가 그래도 아빠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걸 느끼니까 마지막에는 또 길이 만나지게 돼서 만약에 예전에 아빠 같았으면 이렇게 딱 불러 세우거나 해서 뭔가 한마디나 짧은 몇 마디로 아빠의 말을 딱 정리해서 이러니까 네가 이걸 받아들여 이게 사실이고 그랬을 텐데. 인정해 이랬을 텐데 아이가 쫓아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계속 쫓아가면서 사과를 계속 하고 말을 하잖아요. 아이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어떤 언어들을 너가 그때 줬던 그 카네이션 잃어버려서 미안해.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사과를 진짜 계속 그 친구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빠하고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케이타도 그 전에는 피아노 치기 싫은데 아빠랑 살 때 아빠한테 맞춰준 엄마가 거잖아. 그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렇게 아이 마음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케이타는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아빠가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연습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기 감정 표현을 다 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때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늦게라도 맞아요. 사과를 뭐 계속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아는 친구도 이제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과해야지 아이가 다 컸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진심으로 그냥 정말 사과의 정석 있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그 상대가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렵죠. 어렵지.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어렵죠. 그러니까. 네, 오늘은 고레다 히로가즈 감독님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알아봤는데요. 뭐 끝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그런 게 뭔가 뭐 이게 꼭 옳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화면에서 잔잔한데 그 잔잔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는 관객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그 볼 때는 조금 좀 심심한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 나서 오히려 이렇게 더 잔상이 남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게 어쨌든 다큐멘터리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감독님이 다큐멘터리 그래서 영화가 막 그렇게 극적이지 않고 좀 다큐멘터리처럼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지점인 것 같아요. 뭔가 좀 그 인간들의 좀 깊이 있는 그
겉으로 이제 네.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한 두어 단계 더 깊이 있는 어. 이야기를 하고 어. 있는다는 이야기를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여러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좀 서사에 좀 깊이가 있는 고레다 히로가즈 감독님은 우리 인간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마 다큐멘터리를 처음 어, 시작하셔서 네. 네. 물론 그런 영향도 네. 충분히 많이 있을 있을 거라고 아니 생각을 본인 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인터뷰에서 본인의 영화가 픽션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허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까지 사실은 그 아이가 뭐 아빠는 뭐 아빠 이제 아빠가 아니야라는 거 말고는 그 아이가 한 번도 영화 내내 화를 내지 않잖아요. 순종하는 모습. 그게 너무 너무 그 표정과 근데 그렇게 그럴 때까지 어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되돌아보게 되죠. 네. 그럼 여기까지 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